사주셨나? 그래도 이제 성격상 소개는 해주고 뭐. 아니 그거 다 있어요. 아니. 사회자가 소개. 예, 학술부장님이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 예, 하여튼 우리 처음으로 이제 특강을 좀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으로 사기 안정환 원우님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으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창업과 학술발표 1호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오늘이고요. 장소는 정기관 다들 아시죠? 그 다음 창업과 사기 안정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강의의 제목을 호모 앙티프루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창업형 인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의 미래에 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쭉 목차를 보시면 될 거고요. 목차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점을 아버지 때부터 이거 40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활동을 15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판 활동을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점 운영 경력은 저희 아버지가 1977년에 저희 설립을 하셨고, 2002년에 원주부터 서점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제가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40년째 가업을 이어서 운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점 사진이에요. 전면 사진이고 100평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저희 아버지가 세우신 거고요. 오. 와우. 고맙습니다. 자, 이 방송활동 전력은 이제 TVN을 시작해가지고 MBC로 갔다가 YBN 갔다가 이제 현재는 KBS 라디오 89점 월요일 4시 10분서부터 30분까지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유튜브에 책 속의 동영상 300개를 지금 올린 상태가 있고요. 자, 방송활동이 이렇게 저희 네이버에도 안정환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출판 활동 경력은 버전의 기준 2006년, 그 다음에 2011년 나를 바꾼 한 권의 책, 2014년 나를 깨우쳐준 한 권의 책, 2014년 나를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2015년 어떻게 원하는 말을 할 것인가. 다 자비 출판 아니고요. 출판사 투자 받아서 한 겁니다. 현재도 출판사에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도 출판사 5군데서 지금 와서 옥션을 걸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소개한 거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 책들 쭉 뜹니다. 자, 그리고 창업을 하는 인간인가? 아까 호모 앙티프루너라고 했잖아요. 근데 창업을 생각해 보니까 나를 세우는 일도 창업이고, 기업을 세우는 일도 창업이고, 직업을 만드는 일도 창업이더라 이거예요. 결국 인류의 역사 자체가 창업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호모 앙티프루너는 창업하는 인간 자체가 인간 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유발 하라니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병용 회장님께서 저한테 호모데우스 강의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호모 앙티프루너 제가 이름을 정했고요. 이 호모데우스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신의 시대, 국가의 시대, 기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봤어요. 근데 인간의 진보의 역사를 보면 인지혁명, 농업혁명, 운송혁명, 생산혁명, 정보혁명, 융합혁명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고 국가와 제국,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신의 시대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실체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교황이나 사제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는 일단은 집단지성이었고, 대성당, 즉 종교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 생산력을 갖춰가지고 이 사회를 유지했던 거죠. 왕은 신의 권력을 대신해가지고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유지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 이런 얘기고요. 근데 국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국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는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어떤 신적 존재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옛날에 농사를 질 때는 농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장에 들어서니까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숫자와 문자, 그리고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어떤 국가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국가가 결국 법률가들에 의해서 법치주의로 만들어지게 되고, 국민의 어떤 총괄로서 정치인이 생겨 군대가 다시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 이제 국가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산업혁명 후 시대 자리를 국가가 대체하게 됩니다. 국가가 사람이라 국민이라 불리게 되고요. 국민의 대표자로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게 되죠. 국가는 법률가들의 법치주의 아래 만든 집단지성체로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업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계속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경영자. 근데 이걸 가만 보면 이 세 가지의 베이스가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업은 자본주의의 투자자들을 만든 가상의 법인. 이게 그 기업이라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상의 법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존재였고 경영자는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이윤을 만들어 그들에게 배당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에는 이렇습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것에 존재하는 그런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뽑아서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형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세 가지가 클라우드, 3D 프린터, 증강경제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봅시다. 4차 산업, 죄송합니다. 그래도 흥분을 했나 봐요. 자, 4차 산업시대란 전존, 전지, 전능인데 이게 전존이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에요. 모든 것에 존재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전지가 빅데이터. 모든 곳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전능이 인공지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4차 산업 방향은 무인, 지식, 아날로그 방향이죠.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교육의 방향은 코딩, 토론, 창의력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유엔에서 나온 인구증가표 목표인데요. 왜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1750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인구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리고 나서 2050년경에 90억을 찍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여태까지는 뭐냐면은 산업 생산이 증가를 하지 않을 때 인구가 늘 수가 없었는데 산업 생산의 증가로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산업혁명에 엄청난 역할을 미쳤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경제성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건 단순한 산업혁명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적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4차 산업혁명은 그 중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1차 산업혁명, 뭐 2차, 3차, 4차 이렇게 넘어갔다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물질의 세계와 이 데이터의 세계가 합쳐지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안에 가상의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도가.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달리면서 가상의 세계에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물질들이 현실의 세계하고 융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가 근데 기본적으로 마치 지도처럼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되겠죠. 자, 3요소를 제가 보면 이게 요소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소로 만든 건데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고요. 필요성은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필요하고 무인화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종류는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폰 뭐 끝도 없죠. 자,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We are about to wake up to a new world. The world of the Internet of Things. Don't worry. It just means that objects will be able to speak to each other. They'll do our work for us. And look after us. Now, isn't that a nice thought? They'll be able to react to our movements. They'll understand when we want some peace and quiet. Or when we want to get information and news. Or just have a nice breakfast. In fact, the Internet of Things already exists. Many everyday objects are already part of it. Some a bit too much. Intelligent objects will improve ou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and our work. And as they're intelligent, why not have them do some work on our behalf? So we can concentrate on what we enjoy. Meanwhile, the objects will collect data and take care of us.
that's not all. The Internet of Things will help us save money. Do the shopping. Avoid lines. All lines. Step by step, the Internet of Things is on its way. We're working on it at this very moment. How about you? Are you ready to wake up to a new world? 자, 간단한 소개고요. 빅데이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핵심은 4V거든요. 양, 속도, 종류, 다양성,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읽으실 필요 없고 뭐 종류는 신용카드, 핸드폰, SNS 뭐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인간이 쓰는 모든 것,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지능이라 얘기했을 때 이걸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지능은 있지만 의식과 욕망은 없다는 거죠. 이게 모든 생명체가 의식하고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려면 노동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뭔가 잡아먹어야 되니까 캐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능인 거거든요. 근데 지능을 인공으로 추출해낸 게 바로 인공지능인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최상의 결론에 도달을 하고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또 사물 인터넷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인공지능이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서 데이터를 뽑아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뽑아가서 사물 인터넷 다시 옮기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제일 핵심인데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해보는 알파고입니다.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아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Now it's up to 300 games, so it's now hitting the ball back pretty consistently, and it's almost never missing, so it's about as good as the best humans can be. This. 인공지능은 이제 공을 어디로 보내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혼자서 깨달은 것입니다. And the robots with rules. But this time, they decide to use deep learning techniques. So you create continuous feedback cycle so that the robots can learn hand-eye coordination by themselves using deep learning. As you can see, they keep doing it and they keep learning it over and over again. And over time, they get better. And they even learn natural and useful behaviors. So for example, the robot is nudging the stapler away to pick up that yellow object. We didn't write that rule. The robot learned it automatically using deep learning. So it's an amazing example of what machine learning can do.
혼자 연습하고 학습하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죠. 알면 기술, 모르면 마술이 되는 겁니다. 백설공주의 마술곡을 애기들한테 얘기해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마찬가지고요. 알리바바의 사신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화 속의 마술거울이 이거죠. 동화 속에 마술거울이 없었으면 그 수많은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얘가 그냥 마녀가 이쁘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근데 얘가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음성인식 검색 서비스예요. 보면은 말로 해서 정보를 찾아주잖아요, 얘가. 근데 스마트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앞에 쓰면 옷을 대신 입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마술거울 같은 거예요. 이거로 옷을 바꿔줘? 그럼 바꿔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고 아시죠? 지니한테 소원을 들어다 3가지만 들어준다고. 그거 보면은 이 지니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모든 만에서 나올 때 보면 어떤 허상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면 홀로그램이다 이거죠. 이게 일본에 있는 인공지능 홀로그램인데요. 얘가 여자친구처럼 해줘요. 그래가지고 채팅도 할 수 있고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줍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모양이 조금씩 옷도 바뀌고 그런 식으로 혼자 사는 남자한테 아주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러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음성인식 암호 분석. 이거 알리바바 40년 도적이 나온 거잖아요. 열려라 참깨. 이게 뭐냐? 음성인식 암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이거를. 그거를 그냥 마술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보면은 근데 주문도 재밌는 게 그 수리수리 마술이 뭐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거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첫째로. 두 번째로 외우기가 좋아요. 그리고 운율이 있어요. 뭐냐? 암호예요. 암호문. 그러니까 나만 아는 암호문으로 뭔가를 뚫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핵심 결과는 가상화, 현실화, 복합화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가상화는 현실을 가상의 클라우드고요. 현실화는 3D 프린터, 복합화는 증강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클라우드란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고 현실의 물건을 가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미래의 시간.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프린터입니다. 이 3D 프린터가 그렇게 중요하면 가상의 물건의 현실화, 머티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어떤 것이 프린트가 가능한데 이게 또 약점이에요. 재료가 모든 게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음식, 건축물, 자가부채까지 가능하고 심장뼈, 기둥, 신체 이름도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심장을 본다 만든 3D 프린터 모델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과학계와 의료계가 떠들썩했는데요. 생명공학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실리콘 소재의 3D 탄성 멤브레인으로 심장 외막 또는 심장벽의 외부층과 일치하는 심장세포를 프린트한 것이죠. 3D 프린트로 제작한 심장의 일부를 실제 환자에게 이식한 것인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심장마비가 오기 전 사전 예측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기 3D 프린터. 2차원 잉크젯 프린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료를 분사해 한 겹씩 층을 쌓으면서 입체 모형을 탄생시키는데요. 손으로 소재를 깎고 구멍을 내고 조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3D 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물건이라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3D 프린터는 전 세계 각종 산업에 적용되며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터가 불러올 의료계의 변화인데요. 3D 프린터가 불러일으킬 의료계의 과제는 변화라는 말보다 혁명이라는 말에 더 가까울 것 같네요. 3D 프린터를 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정말 무한한데요. 먼저 환자 맞춤형 의족과 의수 제작, 아간면 보철물인 인공턱뼈 제작, 치아 보철물 제작, 청각장애용 보청기 제작 등은 이미 3D 프린터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현실적인 맞춤 의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외과적 수술에 필요한 응급 의료기기 제작은 물론 치료에 필요한 각종 모델링까지 3D 프린터가 인간을 위한 의료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라는 혁명기기가 의료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D 프린터의 발전이 보다 많은 환자들을 위한 맞춤 진료, 맞춤 의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3D 프린터 보셨고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증강현실. 현실의 공간에 가상의 객체를 투영함으로 포켓몬고 예전에 들어보셨죠, 다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행 가이드, 게임, 모델 체험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의 물체를 폭파시키고 전투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옷을 살 때 실제 입어보려면 그 참가신데요. 실제로 입어보지 않아도 그 모습을 입어본 것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요. 테스트 차원에 머물렀던 이 기술이 속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가로수길의 한 옷가게입니다. 매장 안에 디지털 광고판이 있는데 사람이 다가서자 거울로 변신합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원하는 옷을 가상으로 입고 벗을 수 있는 마술 거울입니다. 증강현실은 실제 물체나 배경 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원래 존재하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가상의 옷이지만 실제 옷을 입은 것처럼 움직여 볼 수 있고 소재와 질감도 실제와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옷들을 실제로 입었을 때는 그 입는 것 자체가 좀 귀찮긴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샥샥샥 입을 수 있으니까.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내가 앉은 테이블 위에서 인기 가수가 춤을 추고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창밖 풍경에 따라 그림자가 바뀌면서 실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부르기도 합니다. 편의점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림자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운치가 이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스크림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로고를 스캔하면 꼬마 병정들이 튀어나와 새로 나온 제품을 알려줍니다. 머지않은 미래엔 아이스크림이나 쿠키 위로 가상 캐릭터가 돌아
흥미를 느끼게 되고 참여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공상 과학 영화나 게임에나 등장하던 증강 현실 기술이 실생활에서 속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YTN 김천입니다. 네, 증강현실까지 보셨고요. 잠깐 요거 하나 잠깐 흔한 질문. 다시 태어나시면 현재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귀신을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옥상에서 네. 변태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안 했나? 예, 근데 이제 봅시다 이거야. 그럼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까요?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면 우리 천국에 갈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확신들이 없으신가 본데. 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윤회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그죠?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유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이거는 저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기존에는 이게 상상만으로 존재했던 건데 이게 가능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물 인터넷에서 뽑아내가지고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하면 뭐가 되냐면 인간을 프린트할 수가 있게 된다면 아까 의료기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전체를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인간 전체를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놨다가 필요할 때 프린트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에다 얹어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저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게 프린트를 받아도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 홀로그램으로 만들면 뭐가 되죠? 유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그 아톰의 세계에서 비트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우리가 가는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 미친 생각을 저만 하는 거라 생각을 했더니 옛날에 영화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손만 남은 걸 가지고 인체를 복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괴물이 나오면 태워버리겠다고 저 아저씨가 이제 협박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뼈를 따로 프린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근육을 따로 또 프린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피부를 입히는 거죠. 마지막. 꼭 이런 장면은 근데 젊은 여자를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사회의 변화라는 게 결국 우리가 뭐 경제가 바뀌면 된다, 정치가 바뀌면 된다, 교육이 바뀌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바뀐 사회 구조에 따라서 경제, 정치, 교육 다른 것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기술의 발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느냐가 그